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정치적인 이슈들을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은 보수적인 공화당의 입장에서 해부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미네소타주 출신의 민주당 하원 의원 일한 오마르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말이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죠? 오마르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소말리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이민자로서 이제 미네소타주에서 의원으로 당선됐거든요. 네네. 이분 트위터에 약 12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분이 지난주에 트위터 글에 이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서 지금 큰 논쟁이 생기고 있는데 그 말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극악, 무도하고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미국, 하마스, 아프가니스탄과 탈리반의 행동을 보아왔다. 라는 말을 트위터에 올렸어요. 네, 결국은 미국의 하원 의원이 미국을 테러 집단으로 규명하고 하마스나 탈리반과 다름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아주 논란이 일어나서 하원 의장격인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재빨리 이제 해명을 해달라고 하고 이 논쟁을 덮으려고 했습니다만, 네. 문제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극진보, 이란 오말 같은 이제 극진보층이 있고 중도가 있고 보수 성향의 의원들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공화당 보수 성향이 많은 지역에서 당선된 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런 문제들이 본인들의 재선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해명을 요구하고 어떤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거를 조용히 빨리 덮고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사이에서 민주당 유태인 의원과 유태인 의원들이 많은 사는 지역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스쿼드라 그래가지고 민주당 의원 중에 4명의 극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한 의원인 티랍 의원은 오말 의원이 말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거는 모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라고 또 반박하고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 일종의 지금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런 트위터 말들이 나중에 선거 이제 할 때가 오게 되면은 공화당에서 쓰기 좋은 아주 좋은 퀘이트가 되죠. 이런 말들을 민주당 전체가 이런 극진보 성향, 미국을 테러 집단으로 모는 사람들의 이제 당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선거 광고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코로나19의 후폭풍이 아주 심하게 몰아치고 있다고 하고 또 그 폭풍 안에는 파우치 박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아주 참 재밌는 일인데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버즈피드라는 이제 회사에서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 그래가지고 미국 법규에 따르면은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만든 서류나 주고받은 이메일들을 법적으로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닥터 파우치의 이메일을 공개하라고 명령을 해서 그렇죠. 약 한 4,000개 이상의 이메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이 공개된 이메일들이 닥터 파우치가 숨겼고 솔직하지 않은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닥터 파우치가 2020년 4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지 중국의 후안 연구소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는 박쥐에서 변형돼서 사람으로 전해졌다라고 이 닥터 파우치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이메일들이 나오면서 이런 단언이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고, 왜 그러냐면 그 유전자 자체가 인위적으로 변종된 증거가 나왔고, 또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면은
처음에는 전염성이 약하다가 점체적으로 강해지는 이 에볼루션의 진화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더 이제 아주 결정적인 거는 닥터 파우치가 미국 예산 중에 60만 불 정도를 이 중국 후안 연구소에 후원을 했다라는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후원을 했냐면은 gain of function이라 그래가지고 아, 유전자 변경하는 리서치를 위해서 후원을 한 것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후폭풍 중에 하나가 이 닥터 파우치가 이거는 자연적으로 왔지 중국에서 온 게 만든 게 아니다라고 단언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 등 모든 인터넷 매체에서 만들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뉴스에 대한 모든 뉴스는 가짜 스토리라고 해서 삭제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굉장한 그 진실을 가리는데, 진실을 뭐 숨기는데 이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회사들이 본의 아니게 지금 참여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가짜 뉴스로 한 1년을 믿고 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미국에서 양쪽 사이드 스토리를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이나 매체에서 지금 한쪽 사이드 얘기만 듣고 다른 쪽을 삭제해버리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읽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사실이 지난 1년 넘게 왔다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볼 만 그런 이슈죠. 네. 지금 뭡니까 왜 지난해 코로나19 이제 초기 시절에 이제 치료제로 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 파우치 소장이 이건 아니다, 이건 뭐 치료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본인의 무슨 뭐 제약회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이게 페이크 뉴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 파우치 소장은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구설수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글쎄요, 이 앞에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 전개가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걱정이 뭐냐면요. 자연 과학은 증거를 따라서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결정을 해놓고 증거를 찾게 되면은 진정한 과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연적으로 생겼다,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결정을 해놓고 과학이 따라가니까 이제 과학이 외도되고 거짓 과학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국민이 이제 왜곡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맨 처음에 또 마스크 쓰지 말라고 또 그러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지금 맞습니다. 4,000개의 이메일을 보면서 지금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지금 파우치를 불러서 선서 증언하에 증언을 하게 하자, 파이어를 시켜라는 등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네. 자, 이 최근에 텍사스주 몇 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인데 이 텍사스주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흑인, 히스패닉, 에이션의 몰표가 지금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선거나 이런 주 상하원들에서 이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그 진보 정책이 히스패닉을 공화당으로 몰아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텍사스주 지난번에 세 도시에서 이제 시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트 워스라는 주민이 100만 명이 넘는 도시에서 백인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37세 된 메리 파커라는 공화당 시장이 당선됐어요. 또 알링턴 도시에서는 주민이 40명 정도고 백인이 한 39%인데 공화당 시장이 당선됐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게 맥앨런이라는 국경 도시가 있습니다. 주민이 한 15만 명 되는데 여기는 85%가 히스패닉입니다. 근데 여기서 25년 만에 공화당 시장이 당선됐어요. 이 세 도시가 위치한 그 동네를
이제 리오 그란데 밸리라는 지역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5%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고 2016년에는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39%를 더 받은 아주 압도한 이제 민주당 이제 강 지역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지역에서 이제 공화당 또 시장이 당선됐다라는 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걱정이 되는 문제고요. 네,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선거에서 히스패닉의 32%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 단체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뉴욕 타임즈가 이제 발표하면서 그 조사 결과를 요약했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민주당이 보다 나은 경제 정책 또한 극진보적이 아님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흑인, 히스패닉과 동양인들을 다 잃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뉴욕 타임즈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볼 때는 아주 걱정이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최근에 뭐 최근뿐만 아니라 지금 긴 기간 동안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예상과 이제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지난해 있었어요. 뉴욕 타임스하고 뉴욕 시애나대가 함께 조사한 설문 내용인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는 90%,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는 23%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렇게 답을 해서 이 답변이 굉장히 정당에 따라서 지지 정당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는데 지금 공화당 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주 지금 센서리브한 이슈인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이 같은 지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네. 뭐 온난화돼서 문제가 있다면 저도 영향을 받을 거고 또 제 자녀들이 이 지구에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파우치의 그 자연적으로 왔느냐 인위적으로 만들었냐는 식으로 지금 이 온난화 문제도 이제 굉장히 그 컨트로버시가 많은데요. 저는 이제 커먼 센스로 이거를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지구 온도를 정확하게 재기 시작한 것이 뭐 불과 한 200년 될까요? 근데 30년 전까지의 통계를 보고 과학자들이 말할 때는 지구 냉각으로 인하여 또 빙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예견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영화도 나왔죠. 그래서 미국이 빙하 시대로 들어가는 영화까지 나왔는데 지금 30년 후에는 온난화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수백만 년의 지구 역사에서 지난 30년 온도 통계를 보면서 지구 온난화를 말하기에는 조금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연구 자금이나 모든 정치가 지구 온난화를 주장하는 결과에 대해서 지금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돈 받은 만큼 온난화가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수만 년 전에 빙하기가 이게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구가 온난화가 됐다는 소리죠. 근데 그때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뭐 석탄, 석유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하나 걱정이랄까 좀 믿기가 힘들어지는 게 지구 온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발 과장하지 않고 네네. 양쪽 사이드의 과학 그 스타디를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1988년도에 말디브 섬들이 2018년이면 물속에 잠기게 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온난화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네네. 아직도 안 잠겼습니다. 또 1989년에 뉴욕시 서쪽의 하이웨이가 2019년이면 물속에 잠길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네. 아직도 물에 안 잠겼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맨하탄이 2015년이 되면 물에 잠길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예언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아직도 안 잠겼고 네. 또 2008년에는 알고어 전 부통령이 북극에 2013년이 되면은 얼음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신다면은 저는
양쪽 스터디를 더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이거는 자연적인 변화 현상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